예, 그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단 그 특수상대론과 중력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여차저차 해서 그냥 플랫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벗어나서 뭔가 커브드 스페이스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힌트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후반부에는 그 커브드 스페이스를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려는 미분기하의 역사 중에서 전반부, 일단은 그냥 그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 안에 곡선 또는 곡면이 인베드 돼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기하 역사에서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그 intrinsic geometry랑 extrinsic geometry를 구분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intrinsic geometry라는 거는 그 공간 위에 사는 그러니까 뭐 곡면 내지는 곡선 위에 사는 개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곡선이나 곡면이 유클리드 공간 안에 어떻게 인베드되어 있는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 개미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비약적인 정보들을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 인트린식 지오메트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뭐 시일이 꽤 걸렸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으로 리만 선생을 꼽는데요. 그래서 리만 선생이 19세기 중반 정도에 정리한 이제 좀 현대적인 의미의 미분기하학을 그래서 리만 기하학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만 기하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리만 선생이 일반적인 그 인베딩에 의존하지 않는 공간 자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만 선생이 정의한 그 공간의 일반적인 개념을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뭐 정확한 어원은 저도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 번역이 한국어 번역이 다양체로 되어 있는데 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공간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잘 기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학책을 미분계학 그 수학 교과서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서 그 수학자들이 어떻게 공간을 정의를 했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물리에 어떻게 쓰일지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자들이 많이 하듯이 이 매니폴드 다형체를 정의를 하는데, 일단 처음은 집합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매니폴드를 M이라고 부르고요. 매니폴드에서 M 이런 철자를 딴 거고, 처음 출발은 적당한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집합에 들어오는 저 UI라는 대문자 UI라는 부분 집합들은 그 자체가 일종의 이제 공간의 성질을 가지는데, 중요한 거는 오픈이라는 성질을 강조를 합니다. 뭐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원이면 그냥 그 수직선 위에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이고, 뭐 2차원 평면에서는 그냥 그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디스크 같은 거. 3차원이면 역시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공 모양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 자체도 일단 어느 정도 공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들을 적당히 이어 붙여서 전체 공간을 이루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분기하를 하려면 뭐 최소한의 요소 중에 하나가 좌표겠죠. 그래서 저 부분 집합마다 일단은 따로따로 좌표를 도입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물리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UI에다가 좌표를 적는다라고 하겠지만, 뭐 수학자들은 조금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UI는 추상적인 집합으로 놔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실제로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 실공간의 부분 집합을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그 실공간의 부분 집합을 U I라고 하고, UI에서 U I로 가는 psi i라는 맵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맵 자체가 하는 일이 그냥 좌표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부여하는데, 좌표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을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루고 싶은 공간의 부분 집합의 모든 점들이 한 점도 빠짐없이 포함이 돼야 되고,
반면에 한 점을 기술하는 좌표가 뭐 2개 이상이 되거나 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푸사이 i라는 맵은 인버터블하다. 내지는 뭐 인버터블 내지는 이제 뭐 수학 용어로 전단사 함수 바이젝티브 펑션이 돼야 되고요. 예, 바이젝티브는 이제 원투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투여야 되고 그러니까 빠진 점이 있어도 안 되고 겹치는 점이 있어도 안 되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일단 코디네이트만 부여가 되면 뭐 공간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성립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미분 계열을 하고 싶으면 그냥 공간과 좌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좌표를 가지고 미분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분이 잘 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을 뭐 differentiable structure라는 걸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나온 이 푸사이 아이들이라는 맵의 미분 가능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수학자들은 참 재주가 좋아서,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예,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 이런 거 곧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좀 특이하게 생긴 함수들은 신경 안 쓰고, 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뭐 등등 좋은 성질을 다 골고루 만족하는 함수들만 다루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하나의 저 UI 또는 거기에 결부된 U 틸다 I를 코디네이트 패치라고 부르곤 하는데, 예, 각 코디네이트 패치 안에서 이제 미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서로 다른 코디네이트 패치를 옮겨 다니면서 예, 미분 가능성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 UI랑 UJ라는 2개의 코디네이트 패치가 이제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2코디네이트 패치 사이를 연결하는 사이 IJ라는 맵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 푸사이 J 인버스와 푸사이 I를 합성한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푸사이 J의 이미지 쪽에서 푸사이 I의 이미지 쪽으로 가는 맵이 되는데 예, 그림을 조금 그리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UI가 적당히 있고 UJ가 있고 예,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예, 실공간의 부분집합 U 틸다 I가 있고 U 틸다 J가 있고요. UI에서 U 틸다 I로 가는 게 푸사이 I고 바이 데피니션 마찬가지로 UJ에서 U 틸다 J로 가는 게 푸사이 J고 근데 이제 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 아니라 저 UI와 UJ 사이의 교집합은 좌표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요 UI 쪽 좌표를 뭐 XA라고 부르고 U 틸다 I, UJ 쪽 좌표를 이 X 틸다 A라고 부르면 예. 공간의 일부분의 좌표가 2종류가 있는 건데 그 2종류의 좌표가 서로 뭐 인버터블한 건 당연한 거고 이미 위에서 보고 온 거고 뿐만 아니라 미분계열을 잘 하려면 이 2좌표를 연결하는 예컨대 x 틸다 a는 저 x1부터 xn까지 어떤 함수들로 주어질 텐데 이 함수들이 인버터블한 건 물론이려니와 충분히 여러 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요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 기하를 할 수 있는 다양체라는 게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 저 UI 유틸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유틸다 아이들이 n차원 실공간 Rn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저 n 값은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동네에 따라서 저 n 값이 달라지면 인버터블한 맵이 서로 다른 패치 사이에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약간 이 위에서 도입한 부분 집합들과 맵들이 좀 추상적으로 보였을 수 있는데 예,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예컨대 예, 1차원 매니폴드 중에서 그 범위가 제한된 매니폴드의 예로 뭐 대표적인 게 원, 예. 그러니까 n차원 구면을 S
위첨자 n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원 원은 S1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원이라는 1차원 공간의 뭐 기하학적인 성질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리만 선생이 제시한 일반적인 다형체의 정의에 입각해서 좀 다시 보면 뭐 약간 아주 자명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원을 기술할 때 그 이제 좌표 평면에서 극좌표를 도입한 다음에 이제 반지름 방향 제거하고 각도에 해당되는 코디네이트를 남겨서 원을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각도에 해당되는 변수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고지 곧대로 쓰면 오픈셋으로 연결하는 코디네이트 패치 개념이랑 일치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로는 포함하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뭐 흔히 그냥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러면 이 제로를 포함한다는 것 때문에 오픈셋만 쓰자라는 규정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버리면 그 제로 또는 2파이에 해당되는 점이 소외가 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위에 쪽 표현을 쓰든 아래쪽 표현을 쓰든 제로랑 2파이가 사실상 같은 점을 기술한다라는 사실도 그냥 요 인터벌 하나만 적어가지고는 잘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오픈셋으로만 가지고 기술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오픈셋을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2개 이상을 도입을 해야 돼요. 예컨대 뭐 2개만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보라색과 초록색은 각각의 오픈셋이고 적당히 교집합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교집합이 두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이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이랑.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두 동강 난 게 마음에 안 들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패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라는 제한은 애초에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정의에. 그래서 패치를 더 개수를 늘려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패치를 3개로 만들면 각각의 패치는 오픈셋이고 셋 중에 2개를 잡아서 교집합을 잡으면 각각의 교집합도 오픈 인터벌이고, 뭐 4개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합시다. 자, 그래서 1차원은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우리가 2차원에서 제일 익숙한 다형체 중에 하나는 구변인데요. 구의 내부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의 표면만 해서 2차원 다형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코디네이트 디스크립션은 구면 좌표계에서 세타 파이를 가지고 쓰는 건데, 세타 파이도 뭐 꽤 넓은 범위에서 괜찮은 좌표계이긴 한데 약간 문제가 있기는. 뭐냐면 이 파이라는 좌표는 역시나 1차원 서클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이제 한 바퀴 돌면 제자리 온다는 것 때문에 역시 코디네이트를 좀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 세타라는 코디네이트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별 문제 없는 좋은 코디네이트지만 북극 근처, 남극 근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북극, 남극에서는 좋은 좌표가 못 되죠. 그냥 평면에서도 극좌표가 원점에서 별로 좋은 좌표가 못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역시 이 2차원 구면을 기술할 때도 이제 리만 선생의 다형체 정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코디네이트 패치가 2개가 필요한데, 뭐 딱 2개만 이용을 해서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뭐 모자 내지는 헬멧을 씌우는 것처럼 그 적도를 포함한 북쪽 코디네이트 패치를 하나 씌우고, 그 다음에 역시 적도를 포함한 남쪽에 코디네이트 패치를 하나 씌우고요. 약간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겹친 지역은 저 적도 부근의 벨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적도를 돌아가는 원에다가
예, 남북 방향으로 약간 오픈 인터벌을 그냥 예, 디렉트 프로덕트를 한 모양의 벨트가 나올 텐데 뭐 그 벨트가 나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북쪽 패치, 남쪽 패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교집합이 벨트 모양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더 간단한 예, 디스크 모양의 그 교집합만 남기고 싶다. 그렇다면 역시나 저 위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코디네이트 패치를 더 잘게 쪼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예, 코디네이트 패치를 대략 이제 그 원 전체의 넓이의 대략 8분의 1 정도가 되게 예, 이런 모양으로 이제 패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식으로 8분의 1쯤에 해당되는지 알겠죠? 예. 이런 거 8개를 그러니까 정확히 8분의 1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덮으면 예, 그러면 이제 일부 교집합들이 생길 거고 각 교집합들의 모양을 보면 그냥 오픈 디스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